네. 그 일단 오늘 세 번째 세션 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이번 일요일 날 스타크 웨어에서 후원하는 스타크 코리아라고 하는 행사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스타크 웨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와서 스피치하고 네트워킹 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스타크웨어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도어랩스나 토폴로지, 그다음에 다른 헤로도투스나 GK링크, 카카로트, GKX 그리고 저희 라디우스까지 같이 할 예정이고요. 오시면 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네, 많이들 오셔서 실제로 스타크웨어 커뮤니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링크는 나중에 올려둘 테니까요. 여기 따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이로 1.0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다소 코딩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예정이고,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이나 아니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이고요. 스타크웨어 부트캠프는 총 7개 세션이고, 현재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은 어느 정도 이론적인 것 같다면, 이번 세션은 아무래도 좀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좀 그 감을 잡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정도는 간단히 카이로 1.0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저희가 원래 숙제로 내드렸던 노드 가디언스를 같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세팅하고 코딩해야 되는지 그것들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럼 카이로 1.0이 뭐냐라고 이제 일단은 카이로는 스타크넷이라고 하는 레이어 2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기 위해 배워야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 레벨이고요. 그 말은 개발자 친화적으로 개발자들이 굳이 뭐 레이어 2나 GK 그다음에 뭐 스타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 필요 없이 일반 다른 C나 러스트 그럼 자바 등등 같은 언어들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만든 언어고요. 튜링 컴플리트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타크넷 위에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솔리디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쉽게. 다만 이제 좀 솔리디티랑은 다른 점은 실제 이 카이로라는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면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연산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스타크라고 하는 프루프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카이로 0이 먼저 나왔었고요. 카이로 0보다 좀 더 이제 개발자들이 쉽고 친숙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언어를 재편했다 보시면 되는데 얼마나 재편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카이로 0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요래 요거였습니다. 보이시나요? 슬래시 한번 요게 카이로 0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짠 거예요. 그냥 어셈블리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간단히 한번 해석만 해볼게요. 여기 어셈블리 쪽 익숙하신 분 계실까요? 저 언어, CPU 언어. 그냥 정말 머신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코드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미숙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많이 개편해서 이번에 카이로 1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카이로 0은 일단은 잠깐만 어떻게 동작했는지 볼게요. 한 줄 한 줄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스타트라는 그냥 지시어고요. not done이라는 곳으로 점프하라. 언제 점프하냐면 요 값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 한 줄 한 줄 그냥 다 써 있습니다. AP 플러스 0이라는 값은 AP 플러스 마이너스 5 요 값으로 대체하고 AP를 플러스 해라. 그러고 리턴하라. 요게 이제 스타트의 전부고 0이 아니라는 거는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아시면 그 A 뭐 예를 들어서 첫 0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갔을 때는 그 끝에 값을 리턴하고 나와라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계속 리커시브하게 재기적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not 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씩 더하고 그 다음 거 딱 보시면은 -5에서 -4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더해서 특정 어떤 썸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썸 업데이트한 거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다시 넘어가고 다시 스타트를 이쪽을 불러서 재기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재기적 그 다시 스타트 하면서 보면 끝나지 않았으면 수열이 끝나지 않았으면 다시 not 던으로 가서 이게 더하기를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나도 사람보다는 머신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카이로 0이었습니다. 근데 네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 이런 수준이 카이로 0이었는데 요걸 많이 이번에 좀 알기 쉽게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요로 그 저희가 카이로 1이라는 카이로 1이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면 이걸 컴파일해서 보통은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 같은 케이스라면 EVM에서 돌아가는 그냥 일종의 옵코드 같은 방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카이로 1에서도 이걸 컴파일하면 중간 단계인 시에라를 거쳐서 카즘이라고 하는 카이로 어셈블리라고 하는 코드가 나옵니다. 이 카이로 어셈블리가 아까 보셨던 요런 타입이고요. 요런 타입이 정확하게 카이로 어셈블리여서 혹시라도 나중에 카이로 어셈블리까지 건드려서 좀 엄청난 최적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까 싶어서 요 예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카이로 1은 오픈 소스이고 아직까지도 이런 카이로 1 신텍스나 여러 가지 좀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베이스 캠프 튜토리얼도 스타크웨어에서 한 3, 4개월 전에 3, 4개월 전쯤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몇몇 개는 사실 동작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텍스 같은 부분이 다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네, 계속 이제 개발자들을 위해서 편하게 바꿔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중에 노드 가디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코드를 짜실 때 원래 뭐 인터넷에서 찾았던 레퍼런스 코드가 안 들어갈 케이스도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신텍스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억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GitHub 여기 가시면 네, 실제로 다 오픈되어 있어서 어떻게 여러 가지를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결국 이제 왜 카이로 1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냥 스타크 프루프를 쉽게 뽑아내기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에라라고 하는 중간 단계의 그 표현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세션 들으셨던 부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그 스타크 프루프라고 하는 GK 프루프를 뽑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리버트 되는 트랜지션이나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 트랜지션들을 강제로 수행시켜서 이런 스타크 프루프를 생성하는 그 서버한테 디도스 공격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효하지 않은 트랜지션에 대해서 프루프를 뽑기 시작했을 때 이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GK 쪽 증명과는 좀 다른 증명입니다. 뭐냐면 보통 GK 프루프라고 하면 그 프루프는 특정 그 GK 프루프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 연산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연산만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효한 연산이라고 하면 연산이 있고 인풋이 있고 유효한 아웃풋이 있을 때만 해당 프루프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프루프를 뽑기 위해서 그런 유효한 연산이 아니고 유효하지 않은 연산을 만약에 사용자가 이런 그 서버한테 그 프루프를 생산한 서버한테 보냈을 경우에 그 서버가 해당 연산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그 연산에 대한 일종의 비용 부과도 사용자한테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는 사실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연산을 막 서버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서버가 그런 디도스 공격에 취약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시에라라는 겁니다. 시에라는 뭐냐면 카이로 1으로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유효하든 유효하지 않든 어떻게든지 GK 프루프를 뽑아낼 수 있는 일종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스타크 넷에 카이로 1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시킬 때 여러분들이 그 생성한 트랜지션은 먼저 여러분들의 그 로컬에서 컴파일돼서 시에라로 변형되고요. 변형된 시에라 코드만 그 서버로 전송이 돼서 그 서버에서 해당 프로프를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트랜지션이 유효하든 유효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비용을 내야 되는 거고요. 서버는 이게 유효하든 유효하지 않든 아무런 위험 없이 그냥 프로프를 생성할 수 있게 돼서 디도스 공격에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이번 카이로 1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에라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연산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이게 네,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그냥 복잡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또한 피보나치 수열을 시에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사실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펠트 이어있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냥 일종의 데이터 타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데이터 타입을 뭐 어디 선언하고 이 펠트 EOE가 0이냐 아까 처음 보셨던 그러니까 수열이 다 끝났느냐라고 체크해보고 다 끝났으면 8-3 사실 네 3 이쪽인가 할 거고 아니면은 홀 아이씨 어렵네요. 네 제가 다시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거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설명 막상 보니까 못했네. 여기서 보시면 add하고 그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얘 보시면은 그 요게 리커시브 제기적 그 리커시브 함수 옵출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아까 수열이 다 끝나지 않았으면 그 다음 수열을 진행해야 되니까 다음 수열에 진행할 파라미터들을 11번, 12번, 13번에 넣고 이 아까 피보나치 수열을 또다시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10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또 수행되고 뭐 그런 건데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표현식을 바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이프티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에라 코드를 기반으로 보셨던 요 코드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면은 이렇게 카즘 같은 카이로 어셈블리 타입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스타크 프루프가 뽑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엔드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특정 카이로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카이로를 수행시키면 엔드 유저 단에서는 요게 실행해야 되는 카이로 프로그램이 시에라라고 하는 이 표현 방식으로 바뀌고요. 요 시에라 통째 코드를 그 서버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크 네네네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네. 아, 그거 안 그래도 질문 나왔었는데 그거
지금은 안 된다고 알고 있고요. 네, 지금은 단순히 카이로 1 프로그램은 카이로 1 프로그램만 돼 있고 아마 인라인으로 시에라나 아니면 카즘 같은 거를 뭐 최적화를 위해서 포함시키고 싶어 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런 지저분한 죄송합니다. 지저분하다니. 이런 네, 복잡한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네. 혹시 러스트 여기 익숙하신 분 계실까요? 러스트? 러스트? 온라인에도 안 계실까요? 네. 그 카이로 1은 러스트의 모든 대부분의 신텍스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러스트에 익숙하시면 이 코드들을 읽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네. 제이크님 러스트를 급하게 배우고 계시다고. 네,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코드를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요게 카이로 1으로 짠 피보나치 수열인데 보시면은 이게 펑션이다라는 거를 이제 선언하는 거고 펑션 명은 fib라고 지정하고 파라미터는 a, b, n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펠트 EOE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는 일종의 그냥 유인티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펠트 EOE 요 이름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52비트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냥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U 256은 256비트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252비트의 그 인티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유는 나중에 그냥 스타크를 아시면은 쉬운데 결국 스타크라고 하는 프루프를 뽑아내는 그 엘리멘트 그러니까 필드 엘리멘트의 그 프라임 필드의 비트 수가 252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스타크 프루프를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스타크 프루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그 252비트 연산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 252 펠트 251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네이티브하게 서포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하기, 곱하기, 모듈러 연산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스타크 프루프 자체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 내에 그래서 이게 가장 빠른 연산을 이룰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뒤에도 예시가 나오겠지만 뭐 뒤섞여서 말씀드리는데 나는 꼭 유인티저 256비트를 사용하고 싶어라고 하면 쓰실 수는 있어요. 여기 안 나와있네. 지원은 하거든요. 지원은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약간 연산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결국은 256비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컴파일해서 내부적으로 아까 보셨던 시에라나 아니면은 카즘 같은 걸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펠트 EOE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그 U 인티저 256비트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경 써야 되는 게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나 다 이제 그거 필요한 부가적인 연산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트랜지션의 가스비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될 거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네, 그런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큰 이슈 없으면 이 펠트 EOE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펠트는 필드 엘리멘트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GK 쪽 많이 뭐 보셨으면 이 필드나 뭐 필드 엘리멘트 이쪽은 네, 많이 익숙하실 용어일 것 같아서 그 줄임말이 펠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 B, N 이런 요 세 가지 아규먼트를 받아서 결국 펠트 EOE라고 하는 요 리턴 값을 뭐 피보나치 수열의 총합이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냐 봤을 때 여기서는 매치 그러니까 N 요 세 번째 인자값 요 N이 0일 때는 0일 때와 0이 아닐 때에 동작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0일 때는 A를 요 블록에서 리턴하게 해주는 거고요. 0이 아니면 다시 피보나치 수열을 불러서 B, A 플러스 B, 그 다음에 N-1을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원래 N번 동안 A, B를 그
A에다가 B를 계속 더해가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좀 어색하실 부분에 죄송합니다. 어색하실 부분들이 몇 번 있는데 러스트 신텍스이긴 한데 여기 지금 리턴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펠트 EOE를 리턴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리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시어가 없거든요. 러스트에서는 어, 러스트에서는 그 지시어를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으면 뭐 1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뒤에 세미콜론이 없으면 이게 리턴 값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네, 러스트 배우실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문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이 스타크웨어가 베이스캠프 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러스트의 철학을 알면 이렇게 세미콜론이 없는 거를 리턴 값으로 한 거에 대해서 되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따라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미콜론이 없는 스테이트먼트는 결국 리턴 값을 이미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A 뒤에 리턴 없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은 n이 0일 때는 이 A 값을 리턴하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피보나치 뒤에 세미콜론이 없으니까 요 함수를 호출했을 때 결과값을 결국 요걸로 리턴하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U 인티저 뭐 64비트, 8비트 이런 대표적인 값들은 그냥 지원을 하거든요. 다만 이거는 뭐 그냥 개발자들이 좀 편하게 다가오기 하기 위해서 그런 타입을 만들어놨을 뿐 결국은 컴파일하면 그 시에라나 아니면 카즘 다 밑에서는 전부 펠트 EOE로 다 변형 바뀌어서 네, 수행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코드고요. 네. 요거는 제가 아까 좀 다른 요건 리커시브하게 부르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이제 루프를 지원하거든요. 이 카이로 원에서도 루프를 지원하는데 이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러스트를 다들 이제 안 다뤄보셨다고 하시니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하면 let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변수를 선언하겠다라는 일종의 그냥 지시어로 보시면 되고 mute라고 했는데 이건 mutable입니다. 뭐냐면 이 a라는 값을 나중에 이 선언 이후에 언제든지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mute가 없으면 뒤에서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a 이렇게 바꾸면 이게 컴파일이 안 됩니다. 네, 컴파일이 안 되고 바로 에러가 뜨게 되는 거고요. 실행조차 안 되는 케이스. 그렇게 해서 뮤트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지시어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러스트의 일종의 세이프티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인데요. 되게 러스트가 컴파일되기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변수를 쓸 때도 이거를 현재 선언했을 때 수정할 수 있게 선언했느냐, 수정할 수 없게 선언했느냐, 아니면 A라는 거를 어디 중간에서 먼저 누가 썼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컴파일 단계에서 다 따지면서 그 컴파일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되게 어렵긴 한데 실행할 때 그만큼 그 안정성 자체는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아마 그래서 이쪽 스타크웨어 쪽에서 카이로 원에 러스트의 신텍스나 아니면 철학들을 다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A를 이렇게 선언하고요. B도 선언하고 이제 루프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루프 n이 0인지 보고 0이면 이제 루프를 빠져나와라. 빠져나올 때 A라는 거를 이 블록의 리턴 값으로 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n이 0이 아니면 다시 이제 마이너스 1 해서 n을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a 값을 계산하고 b를 a로 다시 바꾸고 뭐 new a를 a로 바꾸고 해서 다시 루프를 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아까 보셨던 리커시브 방식이 아닌 루프를 돌 수 있게 해놓은 케이스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U64 64를 리턴하는데 여기 보시면 리턴하는 값이 없잖아요. 그건 뭐 어디 있냐면 요겁니다. 보시면 요 말은 브레이크 이 루프를 빠져나오는데 A를 가지로 빠져나오게 했을 경우에 보시면 루프 요 블럭 맨 끝에 세미콜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루프에서 반환되는 값을 64로 반환하라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A가 반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도 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루프 자체가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원래는 스타크 그러니까 카이로 0에서는 이 루프를 지원하지 않고 다 루프를 풀어서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개발자들이 그냥 편하게 루프라고 했지 그 다 컴파일하게 되면은 다 요런 것들을 다 뒤에 다 갖다 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루프를 다 풀어 헤치는 방식으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 그냥 대부분 스타크 프루프를 만드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스타크 그 프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모든 변수들은 전부 다 이뮤터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면 한 번 썼거나 한 번 쓰고 읽은 값들은 다시 그거를 재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밑에서 그 다음 라인에서 그 해당 값을 참고해 가지고 뭔가 프루프를 만들고 그런 방식이 사실은 되지를 않아요. 네. 스타크 프루프 만드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 나중에 한 세션 6번째인가 그때 스타크 프루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수식들을 어떻게 어 그 스타크 프루프라고 하는 그거를 뽑아낼 때 어떻게 어떤 값을 계산해서 뽑아내게 되는지를 아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결국은 한 번 썼던 변수는 읽고 쓰고 하면 다시는 참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루프라는 것도 그런 관점은 이뮤터블 메모리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 루프로 따지면 지금 보시면은 뭐 이걸 다시 다 덮어쓰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메모리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고 다시 다 모든 새로운 메모리를 다 할당해가지고 프루프를 뽑아내는 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루프도 어,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 아래서는 다 풀어헤쳐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루프는 일종의 함수처럼 동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프가 있고 여기서 써야 되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 값들이 있으면 이 값들을 다시 복사해서 다시 루프 함수를 불러서 이 루프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보통 잘 아는 while문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아마 해서 쓰실 것 같은데 요것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게 별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다 깨지네.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문 자체를 위로 올려가지고 그냥 어, 위로 올려서 그냥 표현하는 방식만 달라질 뿐이라서 네, 사용자들이 워낙 이 방식에 익숙하니까 네, 그것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무리 네, 그리고 요 코드는 어떤 익숙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것도 러스트에서 가져온 일종의 신텍스입니다. 트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컴바인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언하는 거고 이 컴바인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이 컴바인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필요한 그 구현해야 되는 함수들을 여기에 정해 놓은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는 컴바인이라는 이 함수 A, B를 파라미터로 갖는 컴바인을 구현해 놓으면 어 컴바인이라는 트레이트 인터페이스를 만족하는 그 구현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되게 어렵네요. 러스트 설명하기가. 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일종의. 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렇게도 선언할 수 있다. 이건 일종의 그냥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펠트 252나 아니면은 그냥 U64 뭐 이렇게 그냥 타입을 하나 정하는 게 아니고 제너릭하게 만드는 거죠. 네. C나 C++ 쪽도 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익숙하실 수 있는데 그 T라는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겠다라는 거고 정의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여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 하나를 선언하는데 T라는 타입을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요 T라는 타입에 대해서는 이 컴바인이라는 인터페이스를 T라는 타입이 지원하도록 앞에서 이거 구현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이 컴바인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T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T 값 A, B 그 다음에 n번 돌겠다라고 피보나치 수열을 선언하면 마지막에 T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뭐냐면 데이터 타입을 제너릭한 걸 다 받아들이게 만들겠다. 근데 그 제너릭한 타입이 이 컴바인이라는 인터페이스만 만족하면 모든 거를 다 지원하는 피보나치 수열을 생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루프가 도는데 여기 됐다. 아까 코드와 뭐 비슷합니다. 네, n이 0일 때는 a를 리턴하고 그다음에 네, 여기서 이게 빠졌네요. 네, n-1 빼고 다시 이제 a, b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다시 루프를 돌게 되는 케이스. 네, 이렇게도 카이로 1이 이런 타입도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요거? 컴바인이요? 인터페이스? 여기에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 컴바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T라는 타입에 대해서 T라는 타입이 컴바인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갖게 하기 위해선 그 T라는 타입의 요 컴바인 함수를 어디선가 구해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디선가 64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여기에서 combine self t 보시는 점 작아지죠. 네, 이런 네 보시면 그러니까 컴바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더하기잖아요. 여기서 밑에서는 더하기처럼 활용되는데 U64라는 그 타입에 대해서 더하기를 그냥 뭐 선언 대충 이렇게 해놨다고 치면 각, 각 타입에 대해서 컴바인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구해내 놓게 되면 그러면 U64는 이 컴바인이라는 트레이트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U64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어, 요게 아마 되는 거예요. U64에 뭐 예를 들어서 10, 25 이렇게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특정 타입에 대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구현하면 이렇게 선언한 함수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U64에 대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만 호출해 주게 되면 요 로직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네. 네네.
아, 여기선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 루프에서 반환되는 값을 t로 반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루프에서 반환되는 값이 뭔지 보면 요 브레이크 했을 때 요 값입니다. a. 그래서 a를 반환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루프에서 반환되는 값은 요거가 되는 거죠. 그 나중에 러스트 철학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하시면. 어, 요렇게요. 글쎄. 야, 음, 그러게요. 말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네, 모르는 거 빨리 넘어가야. 그래서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컴바인도 되고 뭐 애드에 대해서 선언하면 이렇게 할 수. 애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얘네가 코드를 다 막 생략해 놔갖고 이거는 뭐냐면 트레이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애드 아까 보셨던 T 뭐 해놨을 때 애드라는 인터페이스 트레이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 연산에 대해서 어,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된다라는 컨셉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은 애드라는 그 트레이트를 구현한 t를 받아들였을 때 이 플러스 연산을 이렇게 바로 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하다. 뭐 그런 컨셉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러스트를 쓸 줄 알면 카이로는 쉽게 쓸 수 있다. 뭐 그런 컨셉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블록체인 쪽 특히 이쪽 영지식 증명 쪽에서는 러스트가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부담감이 없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스타크래프트 쪽에서 아마 요거를 좀 미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솔리디티나 아니 좀 일반 개발자분들은 여기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스타크에서도 그 스타크의 카이로 북이라든지 아니면 노드 가디언 같은 거 예제 많이 있으니까 그거 좀 파악하시다 보면 쉽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어, 요 코드 잠깐 볼게요. 그래서 스트럭트 다 아시는 것처럼 컴바이너에 대해서 디바이저라는 거를 U64로 선언해 놓고 요거에 대해서 컴바이너 트레이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러면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했냐라고 보시면 여기 임플이라고 하는 임플리멘테이션이고 트레이트는 트레이트거든요. 그러면은 요 64에 대해서 컴바인이라는 함수는 요렇게 A, B를 파라미터를 받아들였을 때 U64를 반환하는 건데 이거는 A 더하기 B 나누기 셀프 디바이저 그러니까 컴바이너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필드 디바이저를 나눈 값을 리턴하도록 컴바인을 이제 구현해 놓았습니다. 구현해 놓으면 U64에 요 구현해 놓았으면 U 구현해 놓았으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컴바이너 C에 대해서 컴바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컴바이너 트레이트에 대한 요 함수를 구현해 놓았으니까 컴바인에 대해서 A, B 여기서 A, B가 U64 탑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호출하면 요게 요 디바이저로 나누게 되는 요 값이 자연스럽게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UA가 적용된다. 뭐 그런 식으로도 코드를 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제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요 디바이즈 그냥 나누긴. 네네네.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정도. 네. 그래서 그 약간 문법 얘기가 나오는데 요 요 골뱅이 아니요. 이게 골뱅이 아니었고 이게 아마 저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만요. 어,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 코드, 그러니까 그 해당 값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선언할 때,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런 것도 여기서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되면 다 이제 t 값들에 대해서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포인터로 이해하시면 더 쉽겠죠. 포인터로 가져오는 값으로 아마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골뱅이지. 네. 요거는 아마 뒤에 예제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선언했는지. 네, 뭐 이렇게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인엄을 지원합니다. 인엄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엄 그로 묶인 그 값들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보통 인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컴바이너는 U64의 디비저나 아니면은 디바이저나 아니면 U64의 멀티 뮤를 가질 수 있는 인엄을 선언할 수 있고 이 인엄 같은 케이스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보기 어려운데 요거 그 이따가 노드 가전 하시면서 한번 코드 볼 거거든요. 그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마 제 기억으론 C++이나 그쪽에서는 아마 뭐 스위치 뭐 그런 것도 썼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인엄을 다 러스트나 아니면 카이로 1에서 인엄을 다루는 방식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보시면은 셀프 그러니까 셀프 여기서는 요 컴바이너 얘기하는 거거든요. 컴바이너 인엄이 디바이저일 때는 요거를 실행하고 멀티플라이일 때는 요거를 실행하라라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용하실 때 매치를 쓰시면 되고요. 매치 뒤에 나오는 요 값이 보통 그 인엄으로 지정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셀프 요 스트럭터 자체고 인엄 자체고 그래서 컴바이너의 디바이저로 선언이 됐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렇게 디바이저라고 선언할 수 있고 요 디바이저를 요 뒤에 요 수식에서 여기로 활용한 요 값을 가져와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멀티플라이어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이 셀프 그러니까 요 인엄으로 선언된 것들 중에 멀티플라이어 값으로 지정돼서 넘어오면 그 멀티플라이어에 저장된 값은 이렇게 요 멀티플라이어라는 변수로 지정이 되고 이 멀티플라이어로 뒤에 있는 요 수식을 수행하라. 그래서 리턴하라는 값이 요 함수의 구현된 방식입니다.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struct, enum 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felt EOE 한번 봤었고 그다음에 매치로 하는 거 봤었고 U64 같은 것도 지원한다고 보셨고 루프 지원하는 거 보셨고 트레이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거 보셨고 그다음에 struct라는 개념도 카이로 원에서 지원하는 거 보셨고 마지막으로 enum까지 카이로 원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네. 네네. 여기가 지금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스트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아는 인엄은 C++이나 그런 데서 보시면 그냥 인티저잖아요. 인티저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인티저가 아니고 러스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타입의 데이터 타입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값을 따로 엑스트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뭐 하나는 스트링, 하나는 뭐 다른 뭐 어레이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다 다르게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카이로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똑같이 선언을 해놨는데 디바이저로 선언하면 U64, 멀티플라이어로 선언하면 U64 이렇게 값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마 다 다른 값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혹시 팔로 면에서는 해시 함수를 쓰는 일이 많지가 않나요? 해시야. 왜냐하면 이게 해시형 결과값으로 보면 250비트인데 기본 자료를 만들고 2비트라고 만약에 해시 함수를 많이 쓰게 되면 계산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카이로 원에서 쓸 수 있는 해시 함수는 몇 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샤256 못 쓰고요. 절대 못 쓰고 너무 느려갖고 못 쓰고 포세이돈이나 아니면 그 이오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비트에 부담 안 되는 수준에서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부르는 스타크 프렌들리라고 하는 해시 형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걔네들을 빌트인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것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까지 해버리고 그 나중에 남은 시간은 노드 가디언 한번 하시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좀 습득하기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대부분 타입 다 아시는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스트럭트 이넘 들어가 있고 유저 불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튜플즈도 다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보셨던 뭐 컨트랙트 어드레스나 클래스 해시, 뭐 스토리지 어드레스 이런 것도 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다 지금 보실 수 있고 뭐 스트링이라든지 뭐 스트링도 보실 수 있고요. 요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요거 약간 러스트에 특화된 거긴 한데 보통 이거 어떻게 쓰냐면 저희가 스트럭트 이렇게 만들어서 뭐 벨트 이요 이거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근데 요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스트럭트 A를 어디 뭐 클론한 뭐 카피한다든지 뭐 이렇게 몇 가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원래는 그러면 다 일일이 구현해 줘야 되거든요. 뭐 A의 카피가 불렸을 때 뭐 등등등 어떻게 하라 뭐 그런 걸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어, 뭐 카피 드랍 클론 이렇게 선언을 보통 해놓으면 이 드라이브라고 선언하는데 밑에 바로 밑에 나오는 스트럭트에 대해서 러스트 또 카이로 1에서는 자동으로 코드를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해당 스트럭트를 예를 들어서 카피를 했을 때 필요한 코드들을 다 만들어 주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드랍은 까먹어서 클론 또 똑같이 복사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파셜리 이꼴은 요 내부 안에 뭐 변수들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다 코드가 제공되는 거고 시리얼라이즈 하기 위한 바이트로 변환하는 것도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냐면 사용자는 굳이 구현 안 했지만 요 드라이브 뒤에 들어가는 요 각각 애들에 해당되는 몇 가지 트레이트들이 있거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세르데 같은 경우는 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 함수를 아마 그 구현하도록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굳이 이 스트럭트에 대해서 시리얼라이즈, 그러니까 바이트로 변환하는 코드를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알아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용자가 A에 대해서 시리얼라이즈 그냥 이렇게 불러서 쓸 수 있게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지원을 그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드라이브라고 하는 러스트에 특화된 기능도 하이로에서 가지고 왔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러스트는 그 드라이브로 지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트레이트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요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네, 그것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스타크 컨트랙트 짤 때 요거 아까 보셨던 그 드라이브처럼 지시어가 있습니다. 요 밑에 나오는 거에 대한 속성을 지정하는 건데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이제 요 밑에 나오는 거는 컨트랙트, 그러니까 스타크 넷에 올라갈 컨트랙트야라고 이제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고 여기 빠졌네요 또 보통 여기 스토리지라고 해서
요 밑에 나오는 요 값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스토리지, 즉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스타크넷에 저장해야 되는 값들을 미리 이제 지정해 주는 값이 있고, 컨스트럭트는 생성자, 즉 이 컨트랙트가 디플로이 바로 됐을 때 수행돼야 되는 함수를 지정해 주는 거고, 뷰 같은 케이스는 그 실제 뷰 밑에 오는 요 함수 자체는 컨트랙트 내에 뭐 스토리지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쿼리하는 역할만 한다라는 것도 지정해 주는 거고, 익스터널 같은 케이스는 실제 값을 변경하는 케이스.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런 GCR을 통해서 컴파일러를 도와서 네, 코드를 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러스트 특화된 기능들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다 러스트 문법들을 다 많이 차용해 왔습니다.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없으시죠? 없으시면 그러면 네, 주절주절 말하는 것보다 혹시 노드 가디언 해보신 분 계실까요, 여기? 하셨나요, 혹시? 어디까지 하셨어요? 네네. 값 바꾸는 거?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더 해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네. 네, 환경 설정, 네. 요거를 아마 하셔야 제가 지금 약간 그냥 말로만 떠들었던 그걸 좀 익숙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쉴 건데요. 일단은 잠깐만요. 요거는 저기 디스코드에 일단 올려놓을게요. 잠깐만요. 디스코드 네,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로그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해서 GitHub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GitHub 계정 로그인 하시고 아, 고투 퀘스트 가시면 카이로 관련된 퀘스트가 3개 있습니다. 세팅업 카이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Thinking in Cairo.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거.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려운 게 배드 어카운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볼 예정인데 일단 쉬는 시간 동안 요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 가입하고 들어오시는 것까지만 좀 해놓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 같이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세팅업은 사실 그 좀 카이로 그러니까 스타크넷 환경이나 좀 친숙해지는 정도 수준이고 실제로 Thinking in 카이로 들어가면 프로그래밍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 예정이라 네, 여기까지 세팅하시는데 그래서 8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하시다가 뭐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채팅에 올려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뭐 네, 여기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그냥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노드 가디언즈 해보겠습니다. 같이. 혹시 다 설치 로그인 다 하셨을까요? 다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하셨으면 세팅업 카이로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 역사 이런 데 이야기 관심 있으시면 네, 읽어보셔도 좋을 만한 되게 스토리들이 재밌긴 한데 오늘은 그냥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누르시면 되고 여기 어사이먼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까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노드랑 npm, nvm 요 n은 필요 없었고 그냥 노드 쪽만 깔려 있으시면은 쉽게 이제 앞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네. 그냥 맥 쓰시는 분들은 그냥 브루 인스톨 노드 뭐 브루 인스톨 nvm, npm, nvm 다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얘네가 만들어 놓은 래퍼 있거든요. 요거 들어가셔서 네. 클론 받아서 클론 받기 전에 여기 한번 보시면은 각자의 여러분들의 각자 깃허브에 프라이빗한 리포 하나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ng 노드 가디언 퀘스트 플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 만드시고 네, 네,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따라가면 다들 어려우시겠구나. 일단 한번 어떤 내용인지 쭉 보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집에서 또 개인적으로 해보실 수 있게 또 해볼게요. 그냥 너무 이거 다 하다가는 원래 원했던 바가 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세팅하시면 되고 요거 쭉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기 노드 가디언의 퀘스트를 일종의 그 컴플릿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npm run 그 스타트 어드벤처 하면은 이제 실제로 요런 프로그램이 이제 다 깔리게 되고 퀘스트라는 명령을 치면 요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네. 원래 퀘스트라는 명령 어디 갔어? 네, 이 퀘스트의 명령을 치면 되는데 저는 뭐가 좀 잘못돼서 결국 밑에 이제 찾아 들어가면은 퀘스트라고 명령 퀘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는 결국 노드로 index.js 실행하는 거거든요. 네, 실행하시면 이렇게 뜨면은 설치 다 완료된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실제 내가 풀고자 하는 퀘스트를 찾고 뭐 테스트하고 실제로 결과를 서밋해서 원하는 보상을 얻는 뭐 그런 걸 다 도와주는 일종의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까지 나왔으면 설치 잘 된 거고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고요. 나중에 여기 스카프를 깔려고 돼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쓰게 되니 근데 설치는 간단합니다. 네,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네, 요거 복사해서 그냥 네, 수행하시면 네, 스카프는 깔려지니까요. 그렇게 환경 세팅을 마치셨으면 요거 음, 네, GitHub 토큰 해가지고 뭐 다 퀘스트를 깨기 위한 저건데 잠깐만요. 네, 요거 이건 다 세팅이라 요거 따라가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커밋 했을 때 여기 그 노드 가디언에서 실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커밋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세팅하기 위해서 뭐 토큰 발행하고 하는 건데 요 세팅 따라가시면은 뭐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퀘스트를 다운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퀘스트 파인드 빌드 튜토리얼 카이로 이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퀘스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셔서 실제로 아까 보셨던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다운을 이미 받아놔서 네. 이렇게 하면은 빌드 튜토리얼 카이로라고 하는 퀘스트를 실제로 다운받게 되고 받으면 여기 그 노드 가디언 퀘스트 플레이 밑에 캠페인 밑에 여기 스타팅 카이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시만요. 네, 스타팅 카이로 밑에 빌드 튜토리얼 카이로 밑에 이렇게 요게 소스 코드가 다 다운 받아집니다.
다운받아치고요. 거기까지 되셨으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나오니 어사이먼트 보시면 원래는 여기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헬로 가디언을 리턴하도록 요 함수를 구현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구현하시면 되는데 지금 읽어보다 보시면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에 세미콜론 없이 요 스트링을 그냥 리턴하는 케이스거든요. 요 스트링 또한 FLT 이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게 이렇게 되면 요걸 이제 나중에 실행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행하게 되면은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캠페인에 스타크 카이로에 빌드에 들어가셔서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테스트가 저게 안 깔려서 테스트 세 번째 거 테스트를 하겠다 치시면 네, 뭐 실제로 이렇게 OK가 뜨는 케이스. OK라 하면 이게 이 노드 가디언 퀘스트 플레이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 내에서 요 테스트 값이랑 다 체크할 수 있도록 다 여기 다 구현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 가지고 테스트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태스크는 hello.cairo라고 하는 파일에 hello 가디언 함수를 네, 완성하라는 게 원래 퀘스트였습니다. 그런 걸 하시면 되고요. 네, 요건 서밋 하는 방식인데 요거 따라가시면 그냥 퀘스트 서밋 하면 아까 보셨던 요 결과 값을 실제로 노드 가디언 서버에 올리게 됩니다. 네, 서밋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뒤에 보시면 네, 여기 뭐 이렇게 서밋 돼가지고 잠시만요. 네, 요거는 두 번째 요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태스크인데요. 요거는 아, 음, 네. 여기서는 이번 캐스트는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스타크넷에 배포하고 이 배포한 거에 대해서 값을 변경해 보는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는 짜져 있고요. 여러분들의 태스크는 여기 send devils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0을 만들면 됩니다. 뭐냐면 요게 여러분들이 디플로이 해야 되는 컨트랙트거든요. 요 디플로이 샌드 데빌즈 하면은 여기서 알아서 그냥 여러분들 테스트 넷에 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사실 세팅해야 되는 게 좀 있어갖고 뭐냐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아젠트라고 하는 요 뭐죠? 월렛을 깔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그게 잠시만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긴 하네. 여기 아젠트 다 깔려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네, 잠시만요. 이것도 천천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아젠트 디스코드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네, 여기서 설치를 하시면 네, 요거 깔릴 거고요. 깔릴 거고
빨 설치가 되셨으면 근데 여기서 좀 이슈가 있거든요. 제가 미리 다 설치를 해놔버려서 같이 따라갈 수가 없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크넷은 스마트 월렛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월렛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월렛 컨트랙트를 스타크넷 위에 여러분들의 월렛 컨트랙트를 스타크넷에 먼저 디플로이 해야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디플로이 하기 위해선 이더가 필요하겠죠. 스타크넷 위에 이더. 그래서 계정을 만드셨으면 요 주소값이 나올 거고요. 요 주소값으로 테스트 이더리움을 달라고 여기 호시스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올려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이렇게 쓰셔서 달라고 하면 큰 이슈가 있군요. 오늘은 오늘은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트랜지션을 했잖아요. 네, L1까지 가야 이제 L1까지 가야 실제로 여기서 쓸 수 있게 아닌가? 잠시만요. 아닌가요? 그럼 그때 왜 안 됐지?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네. 네, 그러면 아까 보내드렸던 포시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더리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받으시면 실제로 이거 그 어카운트를 액티베이트 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네, 스마트 월렛 액티베이트 시키라고 아마 메시지가 뜰 건데 그때 액티베이트 시킬 때 그 말은 스마트 월렛을 디플로이 하는 거거든요. 디플로이를 하시면 됩니다. 액티베이트를 시키면 디플로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실 수 있게 지갑이 준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되신 분 혹시 계시면 이모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온라인 상에선 이거 지갑까지 다 해서 이거 디플로이 하는 데까지 문제 없었다라는 분 오프라인에서는 한 분 계시고요. 혹시 온라인에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쉽게 같이 하실 수 있을까? 이거 저번에 그 세션 1 때 숙제로 나갔던 거 하셨으면 혹시 다 하셨을 텐데 예, 다음번에는 그 숙제를 같이 네. 네. 그럼요. 네. 다 같이 숙제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해야겠네요. 그 가이드 다시 한번 드리든지 해서 거기에 아마 사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단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만 일단 끝내고 다음번에 한번 다시 라이브로 코딩 워크숍을 해보는 걸로. 그래서 요거를 디플로이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GitHub랑 자기 그 원래 주소 연결하면 실제 디플로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보시면 컨펌하게 되고요. 네, 보시면 옆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샌디 데빌스라는 컨트랙트를 디플로이 하고 있는 거고 디플로이가 완료되면 이렇게 주소창이 나옵니다. 그럼 주소창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알고 계시는 스타크 스캔에 가시면 해당 주소로 검색하면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컨트랙트가 띄워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디플로이하는 컨트랙트고,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쪽을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하면 뒤에 보시면 어디였어? 어? 아, 여기 퀘스트가 샌드 데빌스를 영어로 만들라는 저기 있었잖아요. 샌드 데빌스라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여기 안에 스토리지 값으로 카운트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카운트, 그러니까 현재 카운트를 리드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슬레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카운트의 값을 쓰는데, 값을 쓸 때 어떻게 쓰냐 보시면 카운트 값을 실제로 읽은 후에 슬레이 할 때 슬레이 함수 호출할 때 썼던 어마운트 값을 뺀 값을 카운트에 넣게,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샌드 데빌스라고 그 카운트를 영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카운트를 통해 가지고 해당 카운트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영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마운트에 해당 값을 넣어주면 빼기를 통해 가지고 0이 써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근데 제가 이미 한 거라서 보시면 퀄이 달리면 여긴 0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기 컨트랙트를 보실 수 있는 리드 라이트 컨트랙트에 리드에서 카운트해 보시면 퀄이 할 수 있고, 라이트에 실제로 슬레이 값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0이니까 0을 라이트 하게 되면 커넥트 원래 하시고 0을 쓰게 되시면 뭐 똑같이 이렇게 트랜지션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들 하셨을 거니까 두 번째 캐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어디서 막혀 계실까요? 혹시 그 원래 쓴 액티베이트 다 시키셨을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혹시 하셨어요?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캐스트입니다. 띵킹 카이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이것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두 명의 소서러가 싸우는 컨트랙트를 만드는 건데요. 보시면 먼저 요걸 하시면 됩니다. quest find sparring sorcerers 치시면 하시면 요게 나오고요. 근데 저는 이미 다운 받아놔서 카이로 띵킹 스파링 소서러가 코드가 다 다운 받아질 거고, 어 보시면 소서러 카이로 저는 이미 조금 해놔가지고 코드를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소서러 보시면 소서러 아까 보셨던 트레이트, 그래서 하나의 소서를 만드는데 뒤에 인자가 두 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자는 어택 값,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먹일 수 있는 데미지.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인자 값은 헬스입니다. 헬스 값, 그러니까 저의 체력이겠죠. 그거를 선언해서 하나의 소서를 만들고, 두 번째도 똑같이 어택이랑 헬스 지원해서 제공해서 하나의 또 소서를 만들어서 이 두 개를 경쟁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 헬스가 0이 될 때, 두 명의 소서러 중에서 한 명의 헬스가 0이 될 때까지 루프를 돌도록 만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구현하셔야 되는 건 제가 괜히 구현을 다 해내버렸네. 소서러 듀얼 닷 카이로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에, 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듀얼 함수는 두 가지 인자를 불러드립니다. 하나 소서러 1, 소서러 2. 그래서 요 밑에다가 두 명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턴 각자의 어택 값과 체력을 가지고 서로 한 번씩 대결을 펼치면서 둘 중에 한 명이 0일 때까지 루프를 도는 걸 만드시면 됩니다. 코드를 만드시면 돼요. 네. 오늘은 일단은 그냥 코드를 설명드리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딘가 빼고 그냥 제가 잠깐만 하고 계시겠어요? 제가 이거 정리만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코드를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소설어 관련돼서 어, 코드를 잠깐 보시면 이게 소설어의 잘 보이시나요? 코드인데 일단 소설은 하나의 스트럭트고요. 총 3개의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택, 헬스, 탤런트. 이 탤런트는 밑에 보시면은 이덤 값이고요. 아까 저희 이론 설명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탤런트 인원 값에 대해서 카피랑 드랍 요 두 가지의 그 트레이트를 알아서 만들어 줘라고 이제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케이스가 되고 탤런트에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탤런트 리스 그러니까 아무 기능 없고 베노머스, 스위프트, 가디언이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 퀘스트에서 요 탤런트를 기반으로 해서 소스라가 공격을 받을 때 공격을 할 때 뭐 어택 값 또는 데미지 값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뭐 그런 것도 퀘스트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되는 건데 지금 퀘스트에서는 요건 쓰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탤런트라는 인원값도 소스라의 한 필드로 저장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크게 사실 코딩으로는 어려운 건 없는데 보시면 소스러 트레이트에서는 어떤 함수를 구현해놔야 되냐면 총 다섯 가지입니다. new, with talent, attack, health, is defeated. 요런 5개 함수를 구현하면 되거든요. new는 실제로 이제 소서러라고 하는 요 스트럭트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케이스고요. with talent는 탤런트 값을 지정해서 소서를 만드는 케이스. attack 함수는 자기의 어택 값, 나의 공격력을 리턴하는 함수고 health는 현재 나의 체력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is defeated는 보시면 체력이 0이냐, 그러니까 내가 졌냐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요 5가지를 가지고 아까 보셨던 요 턴을 돌면서 한 명이 0이 될 때까지 싸우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기 가장 쉬운 건 결국은 루프를 돌면 되겠죠? 루프를 도는데 루프를 도는데 먼저 이건 한번 나중에 짜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서러 1의 헬스가 그러니까 소서러 2의 어택 값보다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으면 그러니까 소서러 1의 헬스를 그러니까 데미지를 먹게 해주고 만약에 소서러 2의 어택 값이 소서러 1의 헬스 그러니까 소서러 2의 공격력이 소서러 1의 체력보다 크면 사실 이제 걔는 그냥 빵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0 빼기 해주면 이렇게 빼기 해주면은 0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퀘스트가 실패하게 되는 케이스고 0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소설어 1이 공격할 때 케이스. 그러면 이제 소설어 1의 공격 값이 소설어 2의 체력보다 적으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소설어 2의 체력을. 만약에 소설어 2의 체력이 소설어 1의 공격력보다 적으면 0으로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각자 소설어 1, 2 한 번씩 턴이 왔다 갔다 한 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죠. 소설어 1이 실제로 그러니까 체력이 0이 됐는지 0이 됐으면 루프를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소설어 2가 체력이 0이 됐는지 체크해보고 0이 됐으면 루프를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둘 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값이 다 이제 체력이 남아 있으면 다시 루프를 돌게 되는 케이스. 그래서 이게 한 명이 체력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쌓아놓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동작할 거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오신 분 아니 죄송합니다. 오시기엔 너무 시간이 없었을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아, 뭐 잘못 쳤나 보네. 답안지는 공개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노드 가디언즈한테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레퍼런스 삼을 수 있는 코드는 제가 일단 이번 주 내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열심히 퀘스트를 푸시고 나중에 그냥 같이 할 때 잠깐 보여드리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개하면 그 퀘스트 다른 사람들이 못 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코드만 보여드리는 식으로 해서 끝내야겠네요. 그거 다음에 잠시만요. 두 번째 퀘스트. 그래서 그렇게 루프를 돌면서 이거 하시면은 네, 체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퀘스트는 실제로 탤런트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복잡한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 탤런트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가지마다 다 적용되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탤런트 리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베노머스가 나오면 이거는 그러니까 각자 마지막 턴에 베노머스라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소서러의 공격력을 1을 증가시켜라 라는 거 있습니다. 그 말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루프 턴 마지막 단에 넣어주면 되겠죠. 스위프트라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라는 스위프트 탤런트를 가진 소서러가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하는 자의 공격력이 4 이하면 단순히 1 데미지만 받게. 네, 그렇게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가디언즈라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소서러의 경우는 해당 소서러의 첫 번째 공격은 네, 데미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 하시면 대충 이렇게 나오실 수 있거든요.
이거 근데 저도 실제로 돌려보면 네, 제가 오늘 아까 막 급하게 짜고 오느라고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지만 네 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개 테스트가 돌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탤런트 스위프트 뭐 탤런트 가디언 베노머스 있는데 네, 두 개는 실패하고 두 개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코드를 바꿔가면서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짰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까 기본적인 루프는 똑같고요. 다만 공격 받을 때 그 매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넘 값을 각각 테스트하기 위해서 매치라는 지시어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매치를 할 때 어떤 값을 보냐면 소서라 1의 탤런트 값을 볼 거다라고 하는데 이 탤런트 값으로 올 수 있는 모든 이넘 그 값들을 다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탤런트 리스 이렇게 해서 요거일 때는 요걸 수행해라. 잠시만요. 커버렉트. 그래서 보시면 탤런트 리스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원래 기존대로 하던 것처럼 그냥 그 공격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베노머스 같은 케이스는 요거는 밑에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베노머스는 각 턴의 마지막에 자신의 공격력을 1 업그레이드 하라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쭉 보시면 요 루프가 각 턴이니까 턴 마지막에 여기도 똑같이 매치를 써가지고 베노머스라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소서러의 공격력을 1 업그레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노머스면 1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아까 보셨던 스위프트나 가디언이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실패하는 건데 나중에 제가 디버깅 해보겠습니다. 다만 탤런트일 때는 예를 들어서 요, 요 케이스는 소스라 두 번 2가 공격하는 케이스니까 그 공격력이 4 이하면 뭐 예를 들어서 소스라가 1만 데미지 받게 아니면 뭐 그냥 그대로 다 어택을 먹게 이렇게 하는 케이스고 가디언즈 같은 케이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공격은 무효화시켜라라고 하는 케이스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어카운트 어택을 넣어놨거든요. 이 턴에 몇 번째 공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공격 횟수 올려주는 거, 턴 횟수 올려주는 거 해서 이게 1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1이 아닌 제가 첫 번째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공격을 받아 데미지를 먹게 이렇게 해놨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열심히 설명했지만 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추게 되면 다 오케이 오케이가 뜨면 퀘스트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넘을 다루는 케이스, 그 다음에 루프를 쓰는 케이스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코딩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성공하셔서 나중에 서브밋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점수 주게 됩니다. 아마 이번 퀘스트까지는 오늘 간단하게 배우셨던 그런 문법 통해가지고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여기 좀 뭐가 잘못했나 보네요.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실까요? 테스트 이후에 아무것도 안 뜨는 거에 대한 어떻게 아무것도 안 뜨죠? 그렇게 하고 끝나나요? 잠시만요. 원래 러닝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아마 세팅 문제일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저희 그 세션 1에서 진행했던 그 가이드 있잖아요. 그거 다시 따라가 보시고 하시면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봐서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숙제는 요 퀘스트까지 한번 두 번째 퀘스트까지 깨보시는 걸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혹시나 좀 그 보시다가 문법 같은 거 궁금하시면 잠시만요. 제가 보다가 사실 여기 다 있거든요. 여기 카이로 북인데 좀 불친절하긴 한데 그래도 좀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몇 개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네, 마칠게요. 라이브 코딩이 쉽지는 않네요. 네, 네, 어렵네요. 네,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더 재미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셨던 거 잠깐 몇 개 보시면 뭐 if 같은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가 있고 혹시 이렇게 특정 값을 찍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그때는 요거 쓰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트레이 그러니까 이거 시컨 찍다가 저도 이제 디버깅 예를 들어 디버깅 할때 어카운트 예를 들어서 소서러 원의 어택 값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프린트 하시면 되거든요. 맞나? 네. 프린트 하시면은 실제 프린터 찍히거든요. 볼게요. 네.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찍힙니다. 이게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쭉 돌아가는데 4, 3, 4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계속 찍히고 있는 겁니다. 네, 쭉 찍히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음, 프린트라는 거를 호출하기 위해선 요 트레이트를 사용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트레이트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이 어택이나 이렇게 U64 등등 U8 같은 데 선언해준 변수들에 대해서 프린트가 지원돼요. 이렇게 되고 혹시나 뭐 그냥 스트링을 찍어보고 싶겠다 그러면 템프 하고 프린트 이렇게 하셔도 값은 찍힙니다. 보통 디버그 이제 많이 프린트 찍으시니까 이거 다 템프 찍겠죠. 네. 이렇게 해서 디버깅을 실제로 하실 수 있고요. 여기 값 되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테스트 자체가 네 개가 동시에 돌아가서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여러 개 찍히는데 제대로 보실 거면은 제가 요거 테스트 하나씩 줄일 수 있는 거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좀 디버깅 쉽게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있고 어 오너십도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요거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 이거는 네. 아, 네네. 뭐지? 보는데 네. 네네네. 그리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파일로 해서 그냥 그냥 올려놓을게요. 코드 자체는. 네. 다만 안 돌아간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안 돌아가지? 네,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인엄값 이렇게 쓰신다는 거 있고 뒤에 예제 코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기는 뭐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 아, 네. 여기 예제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쉬울 거고요. 실제로 여기 매치 관련된 그러니까 인원값을 어떻게 컨트롤 플로어 하는지 보시면 인원 코인 이렇게 네 가지 있으면 보시던 것처럼 매치 이용해서 이런 값들을 다 지정해 줘야 된다 하고 이제 코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여기 오너십도 되게 중요한 케이스이긴 한데 이거 음 그러니까 이걸 러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스트에서 되게 세이프티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짰을 때 그래서 컴파일 단계에서 혹시나 그러니까 나중에 실행시켰을 때 혹시나 이슈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다 막거든요. 그때 뭐 보통 뭐 펑션에서 A를 하고 다시 뭐 펑션에서 A를 하고 펑션
나중에 오너십 얘기 나오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 이게 컨셉이 뭐냐면 A라는 값을 선언해 놓고 이렇게 함수 두 개에서 각각 A를 가져다가 쓸 텐데 사실 어, 펑션 1에서 이 A라는 값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펑션 2에서 해당 A 값을 받아들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코드를 짜면 안 되고요. 펑션 1에서 A를 가져다가 이렇게 호출했으면 A는 한번 소진된 거기 때문에 뒤에서 또다시 A를 불러다 쓸 수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펑션 1에서 이 A에 대해서 어떤 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나 이렇게 쓰면 컴파일이 안 되고요. 이거는 보통 쓰려면 예를 들어서 클론 해가지고 복사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레퍼런스를 삼아서 이렇게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러스트나 카이로 이런 컨셉에서는 이런 변수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컴파일 단계에서 되게 스트릭트하게 걸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오너십이라는 컨셉이고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네요. 요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노드 가디언에서 그 얘기 아마 할 거거든요. 레퍼런스나 뭐 등등등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저때 아마 그 디코에서 한번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레이 관련해서 어펜드 뭐 get 하는 거 되는데 수정은 안 된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근데 음, 네. 그때 수정은 안 되고 그 복사해서 다시 갖다 써야 된다고 그때 그러셔가지고 네. 그 부분이 여전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뭐 그런 약간 제약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이제 스타크에서 오는 다 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몇 개 안 되는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디코에 올려놓으시면은 커버해 드릴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네네네, 러스트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네. 방금 또 얘기 어웨이에서 인덱스 방식으로 그건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러스트의 그런 신텍스는 다 차용했고 다만 그 이뮤터블한 메모리 모델이다라는 컨셉은 카이로 특화된 겁니다. 네, 스타크 특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다만 아까 보셨던 루프처럼 사실 이 루프도 저희가 알고 있는 루프 그러니까 이 안에 사용된 변수들이 재사용되면서 계속 돌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루프는 나중에 컴파일하면 이걸 다 풀어헤치기 때문에 다만 그냥 생각해봐도 어레이 그 값 변경하는 것도 그냥 여기서는 값 변경하는 코드를 짜도 컴파일하면은 그거를 어레이를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변수 할당해서 해주는 거를 컴파일 단계에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지원 안 해주는지는 네,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헬로 가디언 첫 번째 퀘스트 답이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헬로 가디언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카이로 조금 더 다뤄볼 예정이라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세션에서 숙제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셋업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드 가디언즈의 이 두 번째 퀘스트까지 한번 최대한 풀어 보시는 걸 목표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